이전 영상에서 말도 안 되는 사채의 이율과 그들이 돈을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 말도 안 되는 이자의 사채를 쓴 저는 어떻게 되었는지, 사채를 쓰고 있었던 시기의 시간이 얼마나 지옥 같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수차례 말했듯이 도박에 빠진 사람은 경제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80만 원이라는 돈을 120만 원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 돈을 빌려 쓴다는 것은 너무나도 멍청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80만 원이면 충분히 그 이상을 벌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던 저는 결국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치욕스러운 그들의 요구에 모두 응한 뒤 돈을 입금받은 저는 지체 없이 그날도 도박 사이트에 돈을 입금했고, 당찬 포부가 무색할 정도로 허무하게 돈을 다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주일 뒤에 갚아야 할 120만 원의 채무와 그렇지 못할 시 일주일을 연장하는 연장 비용 20만 원의 압박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어떻게든 돈을 빌려 120만 원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들이 몇 번이나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약속의 날짜는 점점 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죠. 상환 기일이 되면 아침부터 짧은 문자가 하나 날라옵니다. 채무에 대한 내용과 빠른 상환을 요청하는 간단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오후 2시를 넘길 경우 시간당 10,000원이라는 추가 이자가 붙는다는 내용과 함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미리 연락을 달라는 문자도 추후에 날아오죠. 처음 1주, 2주 정도는 어떻게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대충 둘러대고 연장 비용을 빌려 막아냈었습니다. 참 어리석었죠. 그때라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빠르게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생각해보면요. 그러나 이미 도박을 수없이 끊었다고 말했었고, 멀쩡히 일하면서 살고 있는 줄 아는 사람들에게 다시 도박에 손을 댔고 그 과정에서 사채를 썼다는 말은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가족들에게 또다시 가슴을 후벼파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너무 무서웠어요. 머릿속에는 내내 어떻게든 한탕만 성공해서 사채만 어떻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이었죠. 한 주 한 주는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돌아왔고, 연장 비용만 이미 원금을 넘어설 때쯤 점점 돈을 마련할 구멍이 없어진 저는 연장 비용을 내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막다른 곳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도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에 제때 입금만 되면 딱히 과격하거나 폭력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정중하죠. 그러나 시간이 초과되었는데도 입금이 안 되면 점점 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정사정이 없어요. 지금 구하고 있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해도 1시간 정도 지나면 바로 쌍욕이 날라옵니다. 자기가 어떻게 추심하는지 보여주네 마네 하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찍힌 사진이 있고 그들이 어떤 주소록을 가져왔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빌빌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갖은 변명을 대며 주변 사람들에게 몇만 원씩 공량해서 간신히 연장비를 내고 나면 다음 주 연장비를 낼 생각에 다시 한번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상환 날짜가 다가오면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손이 발발 떨릴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죠. 한 3주가 지나니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날짜가 다가오면 숨이 턱 막히고 전날엔 잠을 한숨도 못 잤었습니다. 생각까지 했냐면요, 현금으로 준다고 이 사채업자를 불러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고 나도 그냥 가버릴까 생각까지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의 깡은 없었는지, 아니면 아직은 살 길이 있다고 믿었는지 끝까지는 안 가고 버티다가 유튜브에 사채 관련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이기동 소장님이라고 불법 대부업을 이용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의 영상이 올라와 있길래 봤더니 오히려 사채업자들에게 강경하게 나가니까 생각보다 쉽게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는 영상이 꽤 있더라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니 그럴듯했습니다. 어차피 나한테 빌려준 원금 이상은 벌써 챙겼고, 지금은 그냥 마른 오징어를 더 쥐어 짜내는 과정인데,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얘네 어차피 대부업법 위반이라서 대포폰부터 대포통장까지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 비용이 더 들어갈 테니 원금 챙긴 채무자들한테는 더 이상 지랄 안 하지 않을까. 마른 오징어를 어떻게든 한 방울 더 쥐어 짜내려고 손가락을 부러뜨리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얘네가 아무리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더라도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할 텐데, 상식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뽑주려고 사진 뿌려대는 것보단 그게 현명하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승부를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상환 날짜에 전화 오길래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제 진짜 돈 없다. 더 주고 싶어도 이미 짜낼 대로 짜내고 구할 대로 다 구한 돈을 준 거다. 원금 이상 챙겼으니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전에 좀만 기다려달라고 할 때는 시발시발 하던 사람이 제가 이렇게 조금 세게 나가니까
원래 이런 건지 알고 빌렸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혔다 싶어가지고 솔직히 그쪽도 불법인 거 알고 있잖아요. 원금에 이자도 그만치 받아갔으면 이쯤 끝냅시다. 이 이상 하면 그쪽이 어떻게 추심을 하든 저는 경찰에 가서 신고할 거예요. 떳떳하면 경찰서에서 봅시다. 그랬더니 그럼 이번 달 연장비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더 싸우기 싫어서 다음 주에 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정리될 거였으면 진작에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는 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끝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사채를 쓰려고 생각 중인 분들은 진짜 때려주고도 그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이미 쓰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저처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불법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